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이육제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하여 주시고 구독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써주신 댓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성의를 다해 주시는 그런 글 정말 감사한 말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상호 장명도 해주시는데 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호 장명을 할 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제 상호를 질 때 상호의 근간은 장명이나 계명, 상호 이런 것들의 근간은 사실은 사주입니다. 기업주, 업주, 사업주의 사주인데 이제 상호를 브랜디명처럼 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필을 가지고 지어서 그 상호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상호의 이름과 좀 달리 사주를 잡아주는 힘이 조금 더 강해져야 그 이름을 불려지면서 그 파생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명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기 때문에 당장 유행을 탈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또 구식이 됩니다. 신식이 아니라 트렌디가 아니라 구형이 돼 버리죠. 그래서 상호는 그 사주를 근간해서 지는 게 좋고 가게를 오픈한다 혹은 상가를 오픈한다 해서 무조건 다 상호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개성대로 이렇게 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인테리어도 하고 각종 비품도 구비해야 되고 하니까 일정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상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용 중에 같이 포함시키면 아무래도 시작이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절실하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한다 하면 상호를 아무래도 조금 의뢰를 해서 받아서 하는 게 조금 좋고, 그럴 때 그 근간은 사주를 보고 상호를 지어 쓰는 것이 후회가 없거든요. 법인이라든지 상호를 짓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지시면 보통 처음에 하나를 지어 가셨다가 성공을 해서 두 개를 지어 가시고 다음 걸 지어 가시고 또 다음 걸 지어 가시고 해서 건물명까지 지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상호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한다 할 때 조금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는 브랜드명으로 이렇게 짓지 마시고 사주를 근간으로 해서 조금 살펴주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리학에 관한 질문을 좀 할까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명리학을 잘 몰라서 얘가 질문을 조금 말도 안 되는 걸 하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명리학으로도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날짜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대운은 말 그대로 큰 운입니다. 큰 운, 대운, 소운, 대운의 반대말이죠. 작은 운이라고 하죠. 대운은 이제 10년마다 들어옵니다. 10년마다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운이 바뀌고, 그걸 소분해서 보면 5년에 한 번마다 이렇게 온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대발하는 사람들 보면 5년 한 20년 대운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게는 30년 대운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사주에 따라서 대운을 못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이 계속 평균 하향으로 흘러가서 사주에 따라서 인생 전반은 아주 고생하다가 후반에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반은 굉장히 잘 나가다가 부모의 유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후반에 어떠한 계기로 해서 몰락을 해서 후반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평생이 좋은 사람도 있죠. 부모님 운세 받았다가 자기 대운을 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대운은 1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사주에 따라서 자기 세수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1세 대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세 대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세 대운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되는데, 1세라는 건 나의 한 살이 아니고 1세, 11세, 21세, 31세, 41세, 51세. 그럴 때 이제 그 대운이 중반에 걸려 있다면 41세 대운부터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대운이 와도
그 대운, 큰 이 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약간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주의 원국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즉 제복이 없이 평범한 사람들은 크게 대발하지 않고, 사주 원국이 재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고 그 월지 아주 힘있게 있다 이럴 때 내가 신약 사주다, 약한 사주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아주 강해지는 운에 대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 검증해 본 바로는 그 40년 이상 해보면서 뭐 많게는 조단위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좀 못 봐서도 몇천억 정도 이렇게 가는 분들, 적게는 뭐 2, 300억, 또 아주 적게는 그거보다 적게는 2, 30억. 그러나 이제 운이 없는 경우는 그 집안채 장만하고 융자 갖고 이런 걸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봤는데, 그러한 것이 무엇의 차이가 있다? 사주의 차이가 있다. 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을 받는 형제들이 있겠죠. 그 우선순위도 있고 이런 차이도 있고, 또 많이 받아도 깨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게 받아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자수성가형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부모도 주변도 아무리 없어도 자기 노력하고 아이디어, 기획력하고 그다음 운하고 해서 대발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운은 명리학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운이 큰 운이 오는 주기를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 대운, 소운, 작게 오는 소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크게 얘기하면 계절로 볼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계절이 왔느냐. 계절에도 날씨가 있죠. 좋은 날씨. 그 날씨는 이제 1년 운에 해당이 되는데, 좋은 날씨, 좋은 때가 있죠. 그거는 이제 월, 매월. 또 좋은 날이 있는데 그 시기가 맞춰질 때 보통 대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대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어느 기회든지 기회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명리학 사주를 보고 하는 것은 피흉축일, 그 때를 찾으려고 이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대운 정도는 조금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운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대발하고 막 크게 오는 게 아니라 그릇에 따라서 달려온다. 요걸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명리학 초보 처음 경험하셔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바로 거기서 많이 오는데, 그릇을 살피지 않고 너 대운이 들었다 할 때 발복이 안 되면 이제 컴플레인이 걸립니다. 그럴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릇에 따라서 다르게 온다. 이걸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좀 그런 글을 봤는데 이게 사실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연예인 이름이 따로 있고 연예인이 되는 사주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되는 사주는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는 사주는 이제 사주 편인이라든지 상관 이제 이런 기운이 강할 때 끼와 재능이 있죠. 상관이 강한 경우는 이제 언어 재능, 음악, 노래 혹은 방송 이런 게 좋고, 거기에 이제 편인이 가미가 되면 사회자, 그렇죠. 혹은 그 연기자, 이런 쪽으로 이제 능력 발휘를 하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비겁이 많다 이런 사주들은 끼가 없기 때문에 연예인 쪽으로 하게 되면 능력 발휘 못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는 사주는 일단 끼가 있습니다. 도화도 있고요. 도화는 인기입니다, 인기. 그런 게 있어야 인기도 없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는 사주들은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벽형이 없습니다, 연예인 사주들은. 그런 사주들이 그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능력 발휘를 합니다. 다만 편인이 너무 많으면 연예인 중에도 그들을 끌어가는 프로듀서라든지 끌어가는 그런 사주들이지, 예를 들어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연기도 하고 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끌어가는 힘이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는 되게 주어진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잘해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사주가 따로 있고요. 또 연예인 이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평범한 상생의 이름은 사실은 눈을 끌지 않습니다. 상극의 이름, 장동건 이렇게 되면 상생가침하게 상극의 이름이거든요. 장동에서 딱 걸리거든요. 장동, 상극의 이름. 그래서 연예인 이름들은 그 상극의 이름들이 보통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왜냐면 잠깐 들을 때 귀에 꽉꽉 꽂히거든요. 그래서 그 평범한 이름보다는 연예인들은 상극의 이름을 써줘야 빛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연예인들과 성공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자를 쓰면 성공한다. 그래서 뭐 이미자, 김미희, 미자 쓴 사람들이 많았죠. 희자를 쓰면 성공한다. 막 이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라도 요즘에 트렌디한 그 상극의 이름들이 연예인으로 나가면 아주 좋은 이름이라 연예인들에게는 그 일반 이름 지어주는 것보다는 상극이 들어간 이름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속사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평이하면 이름을 좀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소속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지망생들이 보통 이렇게 이름 지어오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올 때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그런 계통으로 가면 아주 능력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능이 없는 사람, 재능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연예인과 그 예체능인이죠. 예능인이나 체육인간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한다. 성공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그 지금 손흥민이라든지 유현진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방탄소년단 BTS 같은 그룹이 몇 개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드물게 나오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롱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안성기 씨 막 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롱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안성기 같은 분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연예인 같은 경우는 롱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타고 나면 그런 쪽에서 저 능력 발휘하는 거고 재능을 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다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 있고 사주가 있다. 자, 재능도 있고 이름을 잘 지어줬다 그러면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재능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평범해요. 옛날 아저씨 이름이다 그러면 그렇게 빛이 안 나겠죠. 재능이 없는데 이름이 좋다 하면 이름떡을 좀 보겠죠. 그런 상관관계니까 연예인들이 만약에 이름을 쓴다 하면 내가 연예계처럼 성공하겠다 하면 자기 이름을 조금 갈고 다듬어서 쓴다 하면 아무래도 인기에 도움이 되고 롱런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의 근간은 바로 자기의 필요한 오행을 잘 잡아서 녹여주는 것이 그 장명의 요체죠, 요체. 선생님 답변을 듣고 보니 연예인이 되는 사주는 뭐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연예인의 이름은 따로 있다기보단 연예인 활동에 도움이 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네. 아주 이해 잘하셨네요.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 그저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혹은 답변을 달아주는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좋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좀 많지 않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고 정말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